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앞에는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러한 그 폭만큼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는 월대가 있습니다. 넓은 기단이 있는 거죠. 그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목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 내지는 그 위에 있는 집하고 기단은 한 몸인 거죠.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월대는 이 광화문하고 한 몸이고 찾아져야 되고 어떤 방식든 간에 그것이 보존돼야 되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는 여러 방식으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월대, 그 다음에 어도가 발굴되었다, 길이가 온전하게 나왔다. 근데 그 위에 일제강점기 때 지금 보는 것 같은 전차 궤도가 놓여지면서 훼손되었다. 그런 등등 하면서 끝에 가서는 문화유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올 10월까지 복원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걸 어떻게 10월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조금 요 앞에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살펴봅시다. 그게 단지 어떤 돌기단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가시면은 커다란 돌덩어리가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은 뭐냐면 그 종루의 주춧돌입니다. 우리가 1호선에서 종각역이 종각이잖아요. 근데 종각이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종루인데 루니까 말 그대로 이제 2층 집이겠죠. 2층 집이 있었는데 그 교차로 부분에 거기에 그 종루를 받쳤었던 주춧돌이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그 야외 전시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지만 잘 보면은 그 위에 기둥이 얹어졌던 자리가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살펴보고 연구를 하면은 원래 기록에도 이것이 종루였었고 그 밑으로 사람이 통행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층 정각이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국법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유물입니다. 근데 지도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서울에 대한 형태를 조금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그림은 지도가 그려진 상태로 치면은 17세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내용은 약간 그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도성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층 집만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 문루가 있고 2층 문루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2층이면은 저기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집이겠죠.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있는 2층 문루가 있는 곳 숭례문입니다. 요 옆에가 남산 목명산이겠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시 교차하는 위치에 있는 게 2층 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종루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종루 주춧돌의 종루죠. 오른동쪽으로 쭉 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동대문, 소위 흥인문이 이제 2층 전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서 그 소위 교복 빌딩 있는 즈음 혹은 비가 있는 데서 위로 가면은 여기에 다시 2층 문루가 있는 소위 광화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당연히 근정전이든 뭐 인정전이든 뭐 앞에 지금 도남문 같은 등등의 문들이 있지만 어쨌든 바꾼 걸 밖에 얘기 좀 드린다고 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길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혹은 궁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문인데 2층의 문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숭례문을 굉장히 상징적인 도성의 정문 그리고 그것의 우리가 기념비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숭례문 있고 그 다음에 흥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올려져 있었던 아까 2층 종루가 있었고 그 종루에는 요 종이 달려져 있었고 이 종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당연히 어디가 있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보신각 종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었죠?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소리를 보내는 곳이었으니까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아 걸어서 물리적으로 닫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간적으로 관리했었던 공간일 테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역할을 했던 것이 종루겠지요. 그 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이 종루가 있고, 근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보신각을 보고 거기에 올라가서 종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튼 조금 안타깝거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인 거죠. 이 아까 있는 주춧돌은 어디에서 찾아졌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 종로 그러니까 1가 사거리, 종각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면 종로 2가가 되고 종로 1가 되는 그 자리에 여기만 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를 좀 파보고 싶어요. 이렇게 파면은 아마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주초들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하게 이 종로도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루로 세울 만큼의 어떤 힘들이 없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사진에서 요 모퉁이쯤에 있는 소위 그 보신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아주 작은 정각이든지 그렇게만 남아있지만 적어도 16세기까지 이 자리에 2층에 루가 있었던 거죠. 요 그림은 뭐 적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여기서도 이만큼 채워져 있는 2층에 루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숭례문, 흥인문, 종로, 광화문 얘기했듯이 이제 집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그거로부터 그 집에 대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집이 참 아름답다, 집이 오래됐다. 이것도 중요한 가치가 되겠지만 그것이 도성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다. 광화문은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있거나 옮겨졌거나 다시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으나 그 광화문이 아닌 모습으로 왔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죠. 그런 모습으로 진입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옛날 그림을 찾아갈 텐데 백악추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안중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백악추녀니까 백악의 봄 새벽 끝자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1915년이니까 나라는 망했고 아까 사진을 기억한다고 치면 이미 거기에서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으니까 전각들은 다 됐고 아마 안중식이라고 하는 궁중하원은 그 어떤 경복궁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려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갖다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이미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 경복궁, 그것의 광화문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아까 야내계 문화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는 백악이 있고 앞에는 관아가 있고 그 앞에 광화문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위 문루 밑에 있는 육축과 문루만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아까 발굴된 월대와 혜택까지 그려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백악추녀로 인한 마지막 그 광화문의 위상과 가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과 다툼이 있었지요. 시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도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지금 뭐 여러 등등등의 정치적인 장소이고 상징적인 장소니까 실제로 이 광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도 여기 있는 주민들과 또 갈등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발굴을 했더니 지금 보는 것 같은 이제 그 2011년에
광화문에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콘크리트 광화문이 이 문지를 밟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 때의 그 광화문에 지금 보는 이 광화문의 기초 부분이 온전하게 땅 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제일 마지막에 그 조선시대 그려진 그림 중에서 정확한 도면이 북걸 도형이라고 하는 도형인데 그 위에 얹혀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 앞에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시 임진왜란한테 불탔던 경복궁이고, 그리고 그대로 아까 대원군 혹은 고종 때까지 그 상태로 남겨져 있었던 경복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영조 같은 사람은 거기에 침림해가지고 거기서 과거성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그림과 병풍으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왼쪽이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 흐릿하지만은 근정전에 월대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어좌가 있고 그런 것들의 글들이 있는 그림인데, 역사본관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병풍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경제정선의 경복궁 그림인데 이것이 지금 광화문의 육축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물리적으로는 회철되어 있으나 여전히 의미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으로 지속되어 왔던 곳,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이제 백악 추녀로 일단 그림이 하나 그려졌고 그다음 회철의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근래에 이러한 발굴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그 땅 속에 남겨져 있었던 그러한 이제 소위 유적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 소위 태조 처음에 참건 당시에 광화문에 있는 그 세 개의 아치의 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위치가 거의 정확하다. 뭐 이러한 사실들. 광화문지 밑에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유적이 있고 지금 고종 때의 추기가 사라지고 그 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화문을 이제 말 그대로 엄정한 보증을 통해서 그것의 자료를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 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리컨스트럭션이고 우리말로 이제 옮기게 할 때는 복원으로 하기로 일단 학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복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restoration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이제 reconstruction으로 하기로 일단 학자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그 까닭은 restoration은 새로운 재료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방식, reconstruction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econstruction 역시 원상을 그대로 정확한 보증과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까 보신 각은 당연하게 엄정한 자료도 아닌 엉터리로 지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의 범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복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아무튼 그러한 에서 고종 때의 그 층위 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세워서 지금 보는 이러한 광화문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실은 의정부터를 발굴을 했었습니다. 의정부터에 지금 이제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 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전히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아마 이 부분의 월대가 발굴되게 되면 그것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처럼 광화문은 그 문은 경복궁의 문이면서 앞에 있는 육조거리와 한 몸을 이루거나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한테 여전히 중요한 숙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발굴된 월대. 아직은 그 밑에 층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간 태조 때 것이든 세종 때까지는 월대가 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기록인데 그러한 것들의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부분들은 소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복궁의 완전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늘 가치라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 하나는 authenticity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tegrity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완전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진짜긴 진짜인데 요만큼이 부러져 있으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니까 그런 완전성과 이것이 진짜여야 한다가는 authenticity 두 개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광화문에 이제 월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시 복원돼야지만이 경복궁의 온전한 완전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할 때 얼마큼 진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또 노력해서 볼 텐데, 그런 부분. 근데 그러한 내용과 더하여서 다시 아까 처음의 시도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무튼 그 도시와 궁궐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도를 따라 봤던 것처럼 그러한 그 연계된 구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의 층위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1868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은 각자 머릿속에 좀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그 밑에 있던 층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개입이 필요합니다.